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185쪽 세계 대공황입니다. 공황, 공황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혼란이고요. 대가 붙었으니까 엄청나 큰 혼란인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그 안 좋은 일들, 그런 부작용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대공황이고요. 20세기 초반, 즉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도 만들어 수출, 그리고 유럽에 자금, 돈도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 세계 경제는 미국이 이제 넘버 원이 됐죠. 원래는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으로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은 그 전쟁에서 이제 많이 힘이 약해졌죠. 이때 다시 경제에서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면 물건이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많이 생산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소비가 이제 물건 사는 게 소비죠.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건은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는 안 팔린 물건이 재고라고 그러죠. 그 재고가 자꾸 쌓이면서 결국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겠죠. 결국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래서 사람들이 막 은행에 가서 주식 여기에 가가지고 자신의 그걸 팔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반반하니까 훨씬 더 그 어떤 가치가, 그렇죠? 그거를 그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에서 공포를 느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만 원짜리인데 그게 갑자기 500원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돈도 은행이 파산되니까 어때요? 그렇죠.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이야 국가에서 이제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뭐 이게 은행마다 그걸 이제 국가가 이제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완전 대혼란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공황 사건이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유럽 등에다가 돈이 자금을 빌려줬었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망하니까 이게 유럽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대공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나라들이 나와요. 첫 번째,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극복한다 해가지고, 원래 경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애덤 스미스가 그 자유방임주의를 외쳤잖아요. 국가는 간섭하지 마. 우리 기업이 알아서 할게. 근데 결국은 알아서 하니까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야. 우리가 이 경제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국가가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요. 뉴딜. 새로운 딜, 거래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 포커 게임 할 땐가? 거기서 판이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하겠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뉴딜이거든요. 뉴딜. 뉴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왔다는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펼쳤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기업이 전에는 생산을 막 했어요. 세이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통제합니다. 생산량을 조절하고요. 그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기업이 이제 그 파산하고, 그렇죠. 망하면서. 그래서 이 실업자들에게 공공개발시설에 이제 일하게 해서 이제 돈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포머 나왔던 원인가? 나왔던 그 댐이 있어요. 그 후바댐. 그래서 테니스강 유역 개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이제 많이 펼친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그 여러분 실업급여라든지 65세 이상 되면 연금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다시 기업의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기업도 다시 안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에는 기업가들에게 그 영향력을 준 거잖아요. 자유방임
주의는 그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니네가 이제 돈이 좀 있어야 기업에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약간 힘을 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정책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비판이 있었어요. 이 뉴딜 정책이. 왜냐면 자유롭지 않다고 본 거죠. 어쨌든 이 정책으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삼선까지 합니다.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번까지 대통령이에요. 원래 대통령은 두 번만 하거든요. 미국은. 자, 다음.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뉴딜 정책 같은 것보다는 얘네들은 일단 식민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영국과 아시아 등의 영국,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본국, 자기 나라죠. 본국, 본래 나라, 영국, 프랑스 본국과 그 다음에 해외 식민지를 합쳐서 블록 경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제활동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제2차 산업이 발달했을 테고 2차, 3차 그리고 해외 식민지는 1차 산업 그쵸?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에 기대어서 경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 블록이라고 그랬고요. 프랑스는 뭘 쓰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블록 경제라고 그래요. 즉 블록에 껴있지 않으면 경제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식민지가 별로 없어요. 일본이야 해봤자 뭐 대만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후발 이 식민지를 가진 이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이들은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뭐 생활 속으로 해보면 대공황이 일어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래서 소득이 확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IMF 때 아마 3분의 1 이상이 실업자가 됐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식사 배급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 사진 속에 보면 그렇죠. 여기 써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I know three tradis. I speak three languages.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Know three trade. 무역인데 여기는 그 뭐지? 뭐 지식, 기술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세 가지 기술을 알고 있고 speak three languages. 나는 3개 국어를 말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아무튼 port 뭐라고 쓴 거?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이는데 3 years라서 하는데 이게 뭐지? 파우트 같은데? 그 파이트의 과거형이니까 난 싸웠다 3년 동안. 아까 이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have three children, 3명의 아이가 있고 and no work. 그런데 no work. 일이 없다. For 3 months. 3개월 동안. But I only want one job. 나는 오직 하나의 일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술도 많고 3개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일자리를 잃었다. 그렇죠? 그래서 절박한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미국도 이런 게 있었다. 이게 한 100년 전 일이네요. 그러면 아직 100년은 안 됐구나. 그렇죠? 이제 25년이니까. 그래서 경제가 30주년, 50주년, 100주년으로 이렇게 불황이 온다고 해요. 이제 그 거시경제에서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전체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주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토탈이잖아요. 전체주의가 나온 것은 여기 똥3에 보면 개인의 활동, 그렇죠? 민족을 위해 국가를 발전해야 한다. 전체주의. 그러니까 사실 북한 같은 나라도 전체주의죠. 공산주의지만 북한을 위해서만 개인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독재가 이제 가능한 거고. 근데 이때 당시에 전체주의 국가는 독일,
앞서 얘기했던 이탈리아, 일본 등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이런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대공황 이전에 무솔리니 이탈리아는 대공황 일어나기도 전에 지금 그렇죠? 무솔리니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거기서 독재를 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요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에요, 여러분. 원래 삼국동맹이어서 독일 편이었지만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영국, 프랑스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전쟁 끝난 다음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약속한 그 연합군에게 땅 준다고 한 것도 다 못 받습니다. 경제를 어지럽지. 그런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땅을 국유해야 된다, 다 나눠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농민들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가들이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무솔리니 그 파시스당이 이제 공산당을 이제 그 테러를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조직을 이제 검은 셔츠당인가? 라는 것을 조직해요. 그래서 이들이 노마 행군을 하는데 이 국왕이 이 무솔리니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굉장히 높은 수상인가 뭐 그런 걸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를 이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베르사유 체제에서 굉장히 그쵸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그 거의 엄청난 돈을 이제 물게 되잖아요. 그쵸 독일은 그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런 가운데 이제 히틀러가 선동을 합니다. 이제 이거 다 이제 유대인 때문이고 우리 독일은 위대한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지지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이 사람도. 그래서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웠고 유대인을 박해했다. 근데 유대인이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또 자본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자본을 이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을 많이 죽였다는 썰도 있고요. 뭐 어렸을 때 유대인 여자에게 차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제 군국주의, 군대가 힘을 장악합니다. 일본에서는 군대가 군국주의.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그렇죠? 어떻게 외워야 돼? 1번에 먼저 외울까? 독 1, 2. 1, 2 이렇게 숫자 1, 2, 독 1, 2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아니면 1, 2, 독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전체주의 국가들은 국가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 그러니까 개인이 뭐 바른 말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처벌받아요. 자유롭게 얘기하면. 그래서 1번은 만주사면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만주사면을 일으켜서 중국을 이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죠. 그들이 식민지에 있는 인력, 그다음에 뭐 자본 이런 것을 다 뺏어 거의 뭐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거 이제 식민지가 없으니까 무력으로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중의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중국 차지하려고 했었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전에 에티오피아가 독립국이죠. 그 아프리카에서. 그때 이탈리아가 공격했는데 에티오피아가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솔리니는 그 국가적인 치욕이다 하면서 재침한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를. 그래서 그때 에티오피아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 그래서 나중에 이 독일은 이제 폴란드까지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때 독일이 오스트리아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점령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뭐 그럴 수 있다. 독일이 우리가 너무 그 베르사유 조약 때 너무 가혹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좀 풀어줬어요. 그걸 유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가 좀 여기까지만 할 줄 알았어요. 그 세력 확장을. 그래서 좀 봐줬는데 그 히틀러의 생각은 거의 뭐 그 뭐지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을 떠났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키워해 보면 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네. 그 이탈리아의 파시즘, 얘네 그 자료가 있고 독일의 나치즘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를 떠나서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죠. 전체주의라는 것은. 근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은 파시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나치즘, 나치즘. 여기 보면 이 히틀러 이렇게 보이고 여기 무솔리니 보이죠? 그러니까 무솔리니 약간 선배예요. 히틀러의 선배에서 히틀러가 무솔리니 좀 많이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보면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들어야 된다. 인종, 국가 인종이죠. 우리 항인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게르만 민족이에요. 독일이. 그래서 게르만족을 우월시합니다. 히틀러의 나이투쟁이라는 책이 있고 이 사람이 이게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나이투쟁.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 혐오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